1987년 6월 16일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격렬한 농성이 벌어졌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는 가톨릭 센터 농성대의 목소리가 100만 시민의 함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만만 되겠어요. 부산 시민이 그 당시 400만인데. 내가 아마 시위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위는 아직 못 봤어요. 농성대가 해산한 이후 다시 시작된 전국 규모의 집회. 주춤하던 항쟁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 받쳐주질 않았다면, 그렇다면 서울 지역만에서의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일궈낸 6월 항쟁의 기적. 그 뒤에는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외침이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끈 조직적이고 끈질긴 시위.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산의 구도심 광복동. 30여 년 전 대각사 주변의 분위기는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늘 시위가 끊이지 않았죠. 그 국제시장 쪽, 그리고 이쪽에는 보면 시위대 때는 여기 전부 셔터가 내려져 있었는데, 시위대가 이렇게 이제 도망가거나 해산할 때 보면 그 셔터를 열어주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도 꽤 여러 차례 목격을 했었습니다. 대각사 주변을 철저히 봉쇄한 경찰들. 이날은 박종철군 추모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게, 근데 그런 것 자체도 도저히 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남의 결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시민들의 편의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쓴 정말 극악무도한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죠. 1987년 1월 부산 출신의 대학생 박종철 군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숨진 박종철 군의 사인. 경찰은 탁신이 억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크사로 발표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5일 만에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음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종교단체와 제야 세력은 군사 정권을 규탄하는 박종철 군 추모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전 대통령은 최근 민주화 등의 구호로 위장하면서 북한의 노선에 정부는 이를 용공 세력의 정치 집회라며 추모대회를 강력히 저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파괴 작동을 철저히 색출엄단해 추모대회가 예정된 서울 명동성당 주변은 시위대는 물론 신도들조차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모대회가 예정된 대각사 주변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어디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그 장소를 다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해요. 그리고 뭐 남포동의 대각사 앞에서 오늘 몇 시에 집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막 그냥 물 셀 틈 없이 남포동 자체를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접근을 못할 정도로 이제. 시민들이 모일라 치면 사정없이 최루탄을 쏘아대는 통에 결국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시위대가 형성되자마자 전투경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을 향해 최루탄을 던지고 곤봉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경들이 저기서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일로도 흩어지고 이쪽으로도 막 흩어지고 이제 흩어지고 아마 그렇게 돌아오는데 한
30분, 20여 분 걸렸을 텐데 여기 왔을 때는 저기 끝이 제대로 안 보일 만큼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대오가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최루탄을 피해 흩어지고 모이기를 수차례, 이내 수천 명의 인파로 불어났습니다. 경찰의 진압에 의해 이리저리 쫓기면서도 시민들의 구호는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박종철이 같은 경우는 또 연고가 또 부산이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박종철 군이 부산 출신이니까 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더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추도 대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한 분노 같은 것은 밑바탕에 잠재되어서 이제 폭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종철의 죽음은 부산 사람들을 일어서게 했고 정권의 폭력에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박종철은 친구이자 가족,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힘차고 조직적이었던 시위, 그 선봉에는 한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당감성당에서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부민협은 출범하자마자 부산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그냥 뭐 운동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있는 일반 시민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부민협이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범일동의 터를 잡았던 부민협, 회원들은 늘 경찰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2층. 아, 여기? 예, 요리 들어가면. 아, 저쪽 있고. 예, 2층 저기에요. 아주 허름한 건물인데 아직 그대로 있네요. 여긴 다 건물이 옛날 그대로예요. 예, 35년 전. 35년 전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그때는 부산에서의 운동단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여기. 예. 거의 상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쏙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지 다 보고 체크하고. 예, 자기들 일일이 뭐 체크하고. 어쨌든 여기는 그 얘들 퇴근하기 전까지는 늘 여기 상주하고 있어요. 한 2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걸 일로 하고 있었죠.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4.13 호언 조치 발표,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부민협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로 조직을 신속히 전환하고 호언 조치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갑니다.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었습니다. 이제 6월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 부산본부, 그 조직이 역시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제 모습을 갖추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부민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운동 부산본부가 제일 먼저 준비한 행사는 호언철폐 국민대회. 정부는 경찰 2,400여 명을 동원해 광복동 일대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광복동이 막히면 자갈치로, 중앙대로가 막히면 이면도로로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갈치 시장 그 이면도로입니다.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또 이렇게 앞에서 앞장서게 되는 형태가 되었지만은 다른 시민들이었더라도 그 앞에 섰다면은 이런 형태를 그 당시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보죠. 30여 년 전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거리로 나섰던 부산 시민들. 평범한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모여 6월 항쟁이라는 역사적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우리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부산에서의 투쟁은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87년 6월의 경험은 모든 부산 시민들의 삶에 지금까지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의 열기와 함성은 부산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부산의 소리입니다. 1987년 6월 뜨거웠던 부산을 기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항쟁의 거리에서 끈질기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날의 함성을, 그들의 노래를. 아마 제 인생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유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선택해서 일어서서 실제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하는 그 힘은 대한민국의 저력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옳은 일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확인했던 게 6월 항쟁이었던 것 같습니다.